오늘 제가 카디올로지스트 발걸음을 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응원하고 이렇게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대로 좀 편하게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PB에 있는 환자에서 PCI 이후에 안티스롬보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PB 있으면 스트로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티코어굴런트 세라피를 해야 하고 PCI를 한 환자들에서는 이제 안티플레이틀릿을 줘야 하는데 안티플레이틀릿은 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줘야 됩니다. 그럼 APB 있고 이 사람들을 PCI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개를 다 줄 수도 있고 둘만 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의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 삼재요법, 세 개를 다 쓰는 것은 언제, 얼마 동안 써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를 쓴다면 이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써야 하는가. 그리고 항응고제 단독요법, 오랄 안티코글런트만 준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가. 그리고 주는 약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건가? 그래서 사실 이게 2018년에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는데 이 이후로 사실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2018년에 나온 가이드라인 놀랍게도 거의 그 이후의 연구들을 거의 다 예측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잘 외우고 가더라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요. 자세한 가이드라인에서 또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을 또 아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디폴트 스트래터지만 보시면 PCI를 하고 나서 한 달까지는 트리플 세라피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랄 안티코귤런트랑 답트를 모두 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PCI 이후 1년까지는 한 개의 안티플레이틀릿과 안티코귤런트를 사용해서 1년까지 유지를 하고 1년 이후에는 항응고제 한 가지만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이 중에 항응고제로서는 노악보다 그 와파린보다는 노악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안티플레이틀릿을 한 개 쓸 때는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을 써라. 그리고 다른 뭐 티카그렐러나 프라시그렐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을 일단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이 이후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랜도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사실 뭐 노악이 여러 가지 약제가 네 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디자인의 트라이얼을 여러 번 해서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데이터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삼재요법은 언제 얼마 동안 써야 하는가, 그다음 이재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으로 이런 5가지의 랜덤마이즈 트라이얼이 충판이 됐었는데 먼저 2013년에 워스트 트라이얼에서 와파린의 효과를 보았고 그 이후에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에독사반 이 네 가지 약제가 모두 연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워스트 트라이얼은 아까 보신 2014년이나 오래된 트라이얼인데요. 여기서는 트리플 세라피와 듀얼 세라피를 비교를 했는데 이때 와파린을 기본으로 한 약제 데이터를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환자들을 이제 PCI를 하고 나서 처음부터 트리플 세라피를 최소 1개월 이상 한 그룹, 트리플 세라피 이제 와파린을 포함한 거, 그리고 와파린과 싱글 안티플레이틀릿 한 개를 쓴 더블 세라피를 비교를 했더니 1년 사이에 이제 블리딩도 당연히 더블 세라피군에서 더 낮고 이제 에피카시 아웃컴에서도 이런 와파린을 사용한 듀얼 세라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 연구를 기점으로 이제 트리플 세라피는 가능한 빨리 끝내야 한다, 오래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와파린 이후에 노악이 4가지가 나오면서 더욱 많이 사용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4가지의 노악이 모두 스터디가 됐습니다. 그중에 먼저 나온 것이 파이오니어 AF PCI 해서 리바록서반을 사용한 연구, 그리고 리듀얼 PCI라고 다비가트란을 사용한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디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파이오니어 AF PCI는 이제 리바록사반과 클로피도그랄 이 듀얼 세라피 군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리바록사반은 원래 상용량이 20mg인데 처음부터 스터디를 리듀스 도즈로 스터디를 하였고 그 이제 그룹 2는 리바록사반 2.5 BID 답트 뭐 이런 레지멘인데 이런 레지멘 우리말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룹 3에서는 와파린을 사용한 트리플 세라피 이것도 잘 보시면 이제 1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이 모든 군에서 72시간 동안은 다 트리플을 하고 나서 3일 이후부터 이렇게 랜덤을 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리듀얼 PCI도 비슷한데 이 연구에서는 PCI 이후 5일 동안 트리플을 하고 5일 이후부터 이렇게 랜덤을 해서 한 군은 다비가트란 듀얼,
그 다비가트라는 용량을 150, 110이 있고 그다음에 와파린을 사용한 트리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협찬을 해서 한 연구지만 리바록사반군은 노악군은 듀얼 세라피고 와파린군은 트리플 세라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평한 비교가 아닌데 연구 디자인 자체가 약간 이제 우리 노악 이겨라 이렇게 디자인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연구 결과 보시기 전에 먼저 환자 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서 이제 트리플을 일찍 끊긴 했는데 거기에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도 약 50% 이상 포함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리듀얼 PCI에서도 이런 MI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가 50% 포함돼 있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ACS 모두 포함된 연구들이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의도한 대로 이제 노악을 사용한 듀얼 세라피군에서 아까 이제 파이오니어 FPCI는 그룹 1이 아까 듀얼 세라피인데 트리플 세라피보다 더 이제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블리딩에 있어서 우월하고 에피카시 면에 있어서는 넌 인페리어한 결과를 보여주어서 이렇게 리바록산 듀얼 세라피를 그러니까 이득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리듀얼 PCI 이제 다비가트란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똑같이 와파린 트래플에 비해서 더 블리딩을 유의하게 감소시켜줬는데 150mg을 사용한 듀얼 세라피보다 110mg을 사용한 듀얼 세라피가 더 블리딩 감소 효과가 큽니다. 에피카시에서는 역시 양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트러스트 FPCI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에독사반으로 한 연구이고 결과는 비슷하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출혈 사건이 사실 에독사반군에서 좀 감소되긴 했는데 처음에 좀 에독사반군에서 출혈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PCI 이후에 5일 동안 트리플을 하고 바로 듀얼로 넘어간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PCI 하고 나서 3에서 5일 이후부터 노악을 사용한 듀얼 세라피를 시행하더라도 와파린을 사용한 트리플 세라피를 1개월 이상 시행한 것보다 에피카시가 떨어지지 않고 당연히 출혈 위험에 있어서 더 우월하고요. 근데 아까 봤던 대로 이제 와파린과 노악을 공평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듀얼 세라피를 하고 있을 때 노악이 와파린보다 더 우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픽사반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이것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 2 곱하기 2 두 번의 랜덤을 한 연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모두 환자 4,600명 정도를 아픽사반군과 와파린군으로 랜덤을 하고 그 안에서 또다시 아스피린을 사용한 트리플 세라피 그리고 플라시보 아스피린 대신에 플라시보를 준 듀얼 세라피 이렇게 두 번의 랜덤을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두 번의 랜덤을 해서 아픽사반과 와파린만의 효과를 비교했음에도 이제 아픽사반을 썼을 때 와파린보다 더 이 출혈 이벤트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또한 이제 데스와 하스피탈리제이션 역시 아픽사반이 와파린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트리플과 더블을 랜덤을 했었는데 그것을 볼 때도 듀얼 세라피가 트리플에 비해서 훨씬 이제 출혈 사건에 있어서 우월하고 또 이제 데스나 하스피탈리전에 있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군이 생기게 되는데 보시면은 와파린을 사용한 트리플 세라피 그룹이 가장 나쁘고 이제 1년까지 6개월까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픽사반을 사용한 트리플 세라피가 그 밑이고 와파린을 사용한 듀얼 세라피가 그보다 좀 더 나았고 아픽사반을 사용한 듀얼 세라피가 가장 좋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일단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좀 더 좋은데 그것보다도 트리플을 빨리 중단하고 듀얼을 가는 것이 더 아웃컴에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 위험 면에서 트리플 세라피는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고 듀얼 세라피가 1년 이내는 더 우월한데 듀얼 세라피를 시행할 때 노악은 와파린보다 더 우월하다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리듀스 도스 노악을 사용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이중 다비가트란 110mg, 리바록사반 15mg, 그리고 에독사반 30mg을 세이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픽사반 2.5mg은 스터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그 PCI 하고 나서 아픽사반 2.5mg 듀얼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정확히 데이터가 없는 레지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만 보여드렸었는데 프라슈그렐이나 티카그렐러는 이 연구들에서 대부분 한 2%, 1% 이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대부분 다 클로피도그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요법으로 안티코글련트와 같이 사용할 때 안전성은 이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현재까지는 클로피도그렐의 데이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년까지의 데이터는 그랬고 PCI 1년 이후에는 어떤가? 1년 이후에는 아까 본 대로 이제 항응고제 단독요법을 가야 된다 이렇게 리코멘데이션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랜덤화이즈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가이드라인이었고요. 2019년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가 나왔고 RCT 데이터가 나왔고 이후에도 좀 더 나올 것인데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먼저 OAC 언론 스터디를 말씀드리자면 뭐 제목의 연구 디자인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고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고 PCI를 한 후 1년이 지난 환자들에서 오럴 안티코글레이션 싱글과 그리고 싱글 안티플레이트가 같이 사는 듀얼 세라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군을 랜덤을 했고 스텐트는 평균 한 2개 정도 들어간 환자였는데 보면 DES가 한 70% 정도 되고요. 랩트 메인도 있고 멀티베슬 스텐팅도 34% 정도 돼 있고 뭐 이렇게 여러 환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보시면 안티플레이트릿은 모두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만을 사용을 했고 보시면 여기서 오랄 안티코글레이션을 사용한 것이 와파린이 대부분입니다. 이 연구는 와파린 한 74%, 노악을 이제 요새는 도악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도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노악이란 말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노악이라고 했습니다. 도악이 25%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에피카시 엔드포인트에서 그 OAC 언론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것 같은 결과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여기다 이제 블리딩 이벤트를 합치더라도 어떤 클리니컬 베네핏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항응고제 단일 치료군에서 출혈 사건이 낮은 경향성은 보여줬는데 에피카시 엔드포인트나 어떤 출혈 사건의 총합 이런 거에서 양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항응고제 단일 치료를 했을 때 이런 환자에서 넌 인페리어리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연구인데 결국 증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파이어 스터디라는 연구가 나왔고요.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이 연구는 APB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을 인로를 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의 정의는 PCI나 안지오그래피를 컨펌드 CAD 혹은 캐비지를 하고 나서 1년 이상 스테이블한 환자, 이벤트가 없어도 환자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이제 리바록사반 15mg QD 혹은 리바록사반과 안티플레이트를 한 가지를 추가한 거에 듀얼 세라피를 비교를 했습니다. 어파이 스터디의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이 중에 PCI를 MI가 있던 환자가 한 35% 정도였었고 PCI를 받은 환자가 70%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DES를 가진 환자가 한 70% 정도, 그래서 총 하면 DES 환자는 한 5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리바록사반 모노세라피가 거의 모든 면에서 다 콤비네이션 세라피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에피카시 엔드포인트, 뭐 사망, 출혈 모든 것이 다 좋게 나와서 오히려 뭐 연구가 너무 좋게 나와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바록사반 모노세라피가 우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각각의 이벤트를 보시면 프라이머리 에피카시 엔드포인트도 그렇고 뭐 이 리바록사반 모노세라피군에서 스트로크, 엔자이나 엠볼리즘, 데스, 심지어 넌 카디오베스큘라 데스도 뭐 반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딱 하나 모노세라피군에서 더 높은 게 있는데 MI입니다. MI가 한 1.6배 정도 콤비네이션 세라피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이 연구에서는 스텐트 스롬보시스의 인시던스를 조사를 안 해서 그런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OAC 언론 스터디에서는 이 스텐트 스롬보시스가 어땠는가 보면 이 언론군과 그 콤비네이션 세라피군에서 볼 때 MI의 인시던스는 오럴 안티코멘트 하나만 썼을 때 인시던스가 2배 정도 더 높았고 스텐트 스롬보시스도 이게 하나만 쓴 군에서 안티코멘트만 준 군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에피카스 엔드포인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안티플레이트를 하나도 안 썼을 때 아직 마이오카디아 인팍션과 스텐트 스롬보시스의 우려가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종합한다면 APB 있는 환자에서 PCI 후에 가능한 빠르게 듀얼 세라피로 바꾸고 1년 이후에는 안티코렌트 단독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출혈 위험에 있어서 우월하고 허혈 사건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스테이블한 포스트 PCI 환자에서 항혈소판제를 중단할 경우에 스텐트 스롬보시스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이제 DES 사용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PCI를 한다면 거의 다 DES를 넣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는 어떤가 봤더니 이제 한국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해서 두 군을 봤더니 두 군을 본 연구가 있고요. 평균 한 2개 정도의 스텐트를 넣고 도악을 이런 것들을 사용한 환자들이었습니다.
봤을 때 이제 모노세라피와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비교했을 때 프라이머리 이스케믹 이벤트가 모노세라피군에서 더 높지 않고요. 이제 노악을 사용한 모노세라피인데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는 노악을 사용했을 때 더 유의하게 노악 모노세라피가 더 좋고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블리딩이 훨씬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DES를 낸 PCI 한 환자, 우리나라 환자에서도 이런 레지멘을 적용해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PB 있고 PCI를 시행한 환자에서 이런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합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트리플 세라피는 PCI 이후 1개월 이내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더 빨리 중단하는 것이 출혈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PCI 시행하고 1년 이내는 듀얼 세라피를, 1년 이후에는 싱글 오랄 안티코ագր랜트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되는데 이때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혈소판제를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스텐 스롬보시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컴플렉스 PCI를 시행한 환자에서는 저런 어떤 주치 인터벤션파 주치의 선생님의 테일러드 어프로치를 좀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